고요한 새벽, 고구려의 심장부 평양성에 피비린내가 진동했습니다. 한 남자가 칼을 휘둘러 권력의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연개소문. 당대 최고 강국이었던 당나라 황제를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고구려의 철권, 연개소문 이야기입니다. 역사의 페이지를 넘기면 연개소문은 늘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과연 그는 고구려를 파멸로 이끈 독재자였을까요? 아니면 위기의 고구려를 지켜낸 마지막 영웅이었을까요? 그의 파란만장한 삶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오늘 우리는 연개소문의 양면적인 모습을 깊이 탐구하며 그가 남긴 발자취를 따라가 볼 것입니다. 단순히 선과 악으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인간 연개소문. 그의 이야기는 고구려 역사의 가장 극적인 순간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의 등장은 고구려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았고 동아시아 국제 정세에도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과연 연개소문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선택했던 길은 고구려에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642년 고구려 평양성은 일대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연개소문은 바로 이곳에서 역사를 뒤흔들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평양성 안에는 수많은 고구려 대신들과 왕이 있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이들을 잔인하게 처단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권력 찬탈을 넘어선 대규모 숙청이었습니다. 당시 고구려의 정치는 귀족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켜 있었고 왕권은 상대적으로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연개소문의 쿠데타는 이러한 불안정한 정치 상황 속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확고한 신념과 강력한 추진력으로 낡은 권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수많은 고위 대신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보장왕은 허수아비로 전락했습니다. 이 사건은 연개소문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언급되는 사건으로 그의 강력하고도 잔혹한 면모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역사서에 따르면 연개소문은 이 쿠데타를 통해 고구려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단숨에 고구려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었고 이후 고구려의 모든 정책 결정은 그의 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는 당시 고구려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고구려의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은 쿠데타를 통해 자신의 힘을 만천하에 과시했고 그 누구도 그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권력 장악은 고구려 내부의 혼란을 잠재우는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강경한 정책을 펼치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연개소문의 외모는 어땠을까요? 중국 측 기록인 신당서에는 연개소문의 외모에 대한 흥미로운 묘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는 키가 크고 덩치가 좋았으며 균형 잡힌 몸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즉, 당당하고 위압적인 인상을 주었을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뛰어난 외모는 단순히 개인의 아름다움을 넘어 권위와 힘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연개소문이 이러한 외모를 가졌다는 것은 그가 이미 타고난 카리스마와 함께 지도자로서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물론 외모만으로 한 인물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그의 등장이 가져온 파급력을 고려할 때 그의 육체적인 강인함과 위풍당당함은 백성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당서는 그의 외모와는 상반되는 그의 성품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품은 잔인하고 난폭했다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는 중국인들의 시각에서 쓰여진 기록이기에 다소 왜곡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당시 고구려와 당나라는 첨예하게 대립하던 관계였고 당나라의 입장에서 연개소문은 달갑지 않은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록들은 연개소문이 단순히 부드러운 지도자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과감하고도 잔혹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강인함은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성품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았고 이는 그를 두려움의 대상이자 존경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적들에게는 공포를, 백성들에게는 불안감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연개소문의 외모와 성품에 대한 묘사는 그가 얼마나 강력하고 복합적인 인물이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연개소문의 이야기는 그가 스스로를 물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했다는 삼국사기 기록에서 더욱 신비로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자신의 기원을 신성하게 포장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높이고 백성들의 지지를 얻는 중요한 방법이었습니다. 물은 생명의 근원이자 변화의 상징으로 물에서 태어났다는 이야기는 연개소문이 특별한 존재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입니다.
이는 마치 건국 시조들의 신화와 비슷합니다. 백성들은 이러한 이야기에 매료되어 연개 소문을 더욱 경외했을 것입니다. 또한 이는 그의 독재적인 통치 방식과도 연결됩니다. 신성한 기원을 가진 지도자는 곧 하늘의 뜻을 대변하는 존재로 여겨졌고 그의 결정은 절대적인 권위를 가졌습니다. 연개 소문은 이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백성들의 복종을 이끌어냈을 것입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당시 고구려 사회의 종교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충분히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신비로운 존재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있었고 연개 소문은 이러한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한 것입니다. 이는 그가 단순한 무력이 아니라 정치적인 수완과 대중을 휘어잡는 능력이 뛰어났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신비로운 출생 이야기는 그의 카리스마를 한층 더 강화시켜 주었고 그가 고구려의 운명을 짊어진 특별한 존재라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연개 소문을 더욱 전설적인 인물로 만들었고 그의 통치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었습니다. 연개 소문은 대외적으로도 강경한 노선을 고수했습니다. 특히 당나라와의 관계에서 그의 강인함은 빛을 발했습니다. 당시 당태종은 신라와의 화해를 도모하며 고구려에 신라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고 협박했습니다. 만약 고구려가 신라를 계속 공격한다면 당나라가 개입하겠다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하지만 연개 소문은 당태종의 협박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심지어 당나라 사신을 쫓아내는 초강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는 당시 동아시아 국제관계에서 매우 도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당태종은 연개 소문의 이러한 행동에 격분했고 이는 결국 고구려와 당나라 간의 전면전으로 이어지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연개 소문의 강경한 외교는 당시 고구려의 자존심을 지키는 동시에 당나라의 압력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당나라의 거대한 힘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고구려 백성들에게 자부심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전쟁이라는 거대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는 약자의 입장에서 비굴하게 외교를 펼치기보다는 강대국에 맞서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강경책은 고구려를 둘러싼 국제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지만 연개 소문 개인의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고구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외교 정책은 고구려의 독립성을 지키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연개 소문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은 바로 신라의 김춘추입니다. 642년 김춘추는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직접 평양을 찾아왔습니다. 당시 신라는 백제의 공격으로 위기에 처해 있었고 고구려의 군사적 지원이 절실했습니다. 김춘추는 고구려와의 동맹을 통해 백제를 견제하고 고구려가 신라를 돕는 대가로 한강 유역의 옛 땅을 돌려주겠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개 소문은 김춘추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그는 신라가 점령하고 있던 한강 유역의 영토를 돌려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연개 소문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고 그를 죽이려 했습니다. 이는 김춘추에게 엄청난 위협이자 모욕이었습니다. 다행히 김춘추는 고구려의 신하 선도회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건져 신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김춘추에게 깊은 원한을 남겼고 그는 결국 당나라와의 동맹을 통해 고구려에 복수할 것을 다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연개 소문과 김춘추의 만남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더욱 악화시켰고 이는 훗날 나당연합군의 결성으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연개 소문은 김춘추를 감옥에 가두면서까지 자신의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의 강직함과 더불어 때로는 유연하지 못한 외교적 한계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만약 연개 소문이 이때 김춘추의 제안을 받아들여 신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면 동아시아 역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연개 소문은 자신의 신념과 고구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했습니다. 그의 선택은 결과적으로 신라와 당나라를 하나로 묶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는 고구려 멸망의 한 원인이 됩니다. 김춘추와의 이야기는 연개 소문의 강경한 성격과 함께 그의 외교적 선택이 가져온 중대한 결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연개 소문은 고구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동시에 고구려를 파멸로 이끈 독재자로 비판받기도 합니다. 그의 삶은 영웅과 폭군이라는
두 가지 극단적인 평가 사이에서 끊임없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는 고구려를 지키려 했던 영웅이었을까요? 아니면 자신의 권력만을 탐했던 독재자였을까요? 연개 소문이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은 것은 분명합니다. 그는 반대 세력을 가차없이 숙청하고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그를 독재자로 평가하는 근거가 됩니다. 하지만 그의 재위 기간 동안 고구려는 당나라의 침략에 맞서 강력하게 저항했고 당태종 이세민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 정도로 강력한 국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는 그가 탁월한 군사적 능력과 정치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는 당나라의 거대한 침략을 수차례 성공적으로 막아냈고 고구려의 자주성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카리스마와 강력한 통솔력은 위기에 처한 고구려를 하나로 묶는데 기여했습니다. 그의 강경한 외교 정책은 고구려의 독립을 지키려는 필사적인 노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후 고구려는 내부 분열과 권력 투쟁으로 혼란에 빠졌고 결국 나당연합군에 의해 멸망합니다. 일각에서는 연개 소문의 독재적인 통치가 결국 고구려의 내부 기반을 약화시켜 멸망을 앞당겼다고 비판합니다. 고구려의 멸망 원인을 연개 소문이 개인적인 통치 스타일에만 돌리는 것은 다소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지만 그의 강력한 리더십이 사라진 후 고구려가 급격히 무너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연개 소문을 단순히 독재자나 영웅으로 규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위기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했지만 그의 방식이 가져온 결과는 매우 복합적입니다. 그의 평가는 고구려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숙제입니다. 연개 소문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 중 하나는 그가 중국 경극에도 등장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당시 고구려와 당나라의 관계가 얼마나 첨예했고 연개 소문이 당나라 사람들에게 얼마나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를 보여줍니다. 경극은 중국 전통 연극의 한 형태로 역사적 인물이나 사건을 극화하여 대중에게 보여줍니다. 연개 소문이 경극의 한 인물로 등장한다는 것은 그가 중국 문화권에서도 상당한 존재감을 가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중국 경극에서 연개 소문은 주로 당나라에 대항하는 인물, 즉 적국의 장수나 반역자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이는 당나라 입장에서 연개 소문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극에 등장할 만큼 강렬하고 인상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그의 용맹함과 지략, 그리고 당나라와의 끊임없는 대립은 중국인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을 것입니다. 경극 속 연개 소문은 아마도 무시무시한 모습으로 등장하여 당나라 군대를 위협하는 모습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이는 연개 소문의 강력한 이미지가 국경을 넘어 전해졌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이러한 기록은 우리가 삼국사기에만 의존해야 하는 현재 상황에서 연개 소문을 평가하는 데 있어 다른 시각을 제공합니다. 고구려에서 평가하는 연개 소문과 신라에서 평가하는 연개 소문, 그리고 당나라에서 평가하는 연개 소문은 분명 달랐을 것입니다. 경극에 등장하는 연개 소문의 모습은 당나라가 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단서가 됩니다. 이는 연개 소문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그의 존재는 단순히 고구려의 역사에만 국한되지 않고 동아시아 전체의 역사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연개 소문은 한국사에서 최초의 독재자이자 고구려의 마지막 권력자로 평가받습니다. 그의 강력한 리더십은 고구려를 위기에서 구했지만 동시에 내부적인 갈등과 분열의 씨앗을 뿌렸다는 비판도 받습니다. 그는 고구려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라는 비판과 동시에 위기의 고구려를 지켜낸 영웅이라는 찬사를 동시에 받습니다. 그의 삶은 파란만장했고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으며 공포 정치를 펼쳤습니다. 신라 김춘추와의 협상 결렬, 당나라와의 전쟁, 그리고 사후에 뒤바뀐 평가 등 연개 소문에 대한 다양한 기록과 해석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그의 삶을 통해 고구려라는 나라가 겪었던 격동의 시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연개 소문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강력한 리더십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며 또한 권력의 양면성을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그의 선택과 그 선택이 가져온 결과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연개 소문이 리더십은 고구려의 득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실이 되었을까요? 역사에는 정답이 없지만 연개 소문이 삶은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이해하고 평가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그의 이야기는 고구려의 웅장한 기상과 함께 몰락의 그림자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연개소문은 분명 고구려의 운명을 좌우했던 거대한 인물이었고, 그의 존재는 고구려의 마지막 불꽃을 태운 강력한 에너지였습니다. 그의 삶과 죽음은 고구려라는 위대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상징과도 같습니다. 연개소문의 이야기는 끝났지만 그의 잔상은 여전히 역사 속에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의 죽음 이후 고구려는 급격히 쇠락의 길을 걸었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의 사후 고구려 내부에서는 권력 다툼이 심화되었고 연개소문이 생전에 억눌렀던 갈등들이 폭발했습니다. 이는 결국 나당연합군의 침략에 고구려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연개소문의 강력한 리더십이 고구려를 지탱하는 기둥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의 부재는 고구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연개소문이 고구려를 너무나 강력하게 통제했기 때문에 그가 사라지자마자 고구려가 무너졌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즉, 연개소문이라는 거목이 쓰러지자 고구려라는 숲 전체가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시각에서는 연개소문이 이미 기울어져가는 고구려를 마지막까지 지탱하려 했던 비운의 영웅으로 봅니다. 그가 없었다면 고구려는 훨씬 더 빨리 멸망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연개소문은 단순한 한 개인을 넘어 고구려의 운명과 밀접하게 연결된 상징적인 인물입니다. 그의 존재는 고구려의 마지막 불꽃을 지폈고 그의 부재는 고구려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한 시대를 풍미했던 강력한 지도자의 그림자와 함께 역사의 아이러니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연개소문은 독재자이자 영웅이라는 극단적인 평가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의 생애와 고구려의 멸망을 연결짓는 것은 고구려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지점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연개소문을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의 선택이 고구려에 어떤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